네가 사돈을 해쳤어. 민정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정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독을 타려다 사돈을 해쳤다고. 주방 문틈으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생강차에 은밀하게 무언가를 넣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30년 전 운명적 인연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민정이 주방 문틈에서 며느리 유진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생강차 잔 위로 작은 종이봉지에서 고농축 가루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어요. 민정의 입술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인연이 정말로. 민정이 주방 문을 살며시 닫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유진이 생강차를 들고 거실로 나오자 민정은 소파에 앉아 태연한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강차 드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를 바라보았어요. 생강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을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너무 뜨겁겠네. 민정이 차를 받아들고는 테이블 중앙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따뜻할 때가 좋거든요.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수키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돈댁. 수키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 사돈댁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민정이 일어나 수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생강차 잔을 집어들었어요. 사돈댁, 마침 따뜻한 생강차가 있네요. 드셔보세요. 민정이 수키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이 추워서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좋겠네요. 수키가 기꺼이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이 손을 뻗으려다 멈춰섰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수키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얼굴을 살짝 찡그렸어요. 맛이 좀 특이하네요. 유진이가 특별한 재료를 넣었나 봐요. 민정이 유진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입술을 꼭 다물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수키가 복부를 살짝 만지며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괜찮으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키가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아마 찬바람 때문인가 봐요. 민정이 수키의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키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려다 민정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뭐 하려고? 병원에.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서요. 아직 괜찮다고 하시잖아.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태수가 서재에서 나오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응, 태수야. 고생 많다. 수키가 힘겹게 인사했습니다. 태수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두리번거렸어요.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은 어떻고? 민정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태수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었어요. 계약건 때문에 골치 아파.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럼 준비해야겠네. 신경 쓰지 말고 일 먼저 봐. 태수가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유진이 방에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수키의 위궤양 약과 자신이 넣은 약재 성분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성분이 함께 복용하면 위장 점막을 심하게 손상시킨다는 경고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유진이 머리를 감싸 안고 오열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 유진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수키의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유진이 뛰어나가려다 거실에서 민정과 마주쳤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가 응급실에. 네가 사돈을 해쳤어. 민정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신장에 좋다는. 변명은 그만해. 네가 뭘 했는지 다 봤어. 민정이 등을 돌리며 걸어갔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의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김민철 의사가 진료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특정 성분에 의한 급성 위장 손상이 일어났고 기존 위궤양이 악화됐어요. 김민철이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제가 복용하신 약재가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성분이 아닙니다. 김민철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약재 봉지를 꺼냈어요. 이걸 생강차에 넣었는데 신장에 좋다고 해서. 신장염 환자용 약재를 위궤양 환자가 드시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김민철이 봉지를 받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선이었다고 하시지만 결과는 중환자실입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분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는 의료진이 아니에요. 그냥 효녀가 되고 싶어서.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김민철이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봤어요. 지금 환자분은 위출혈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칫하면. 그때 복도 끝에서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유진을 보자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는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태입니다. 독성 약재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이에요. 김민철이 민정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정이 유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독성 약재라니. 인연이 정말로 독을 탔구나.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민정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민정이 발로 유진을 밀어냈어요. 당장 꺼져. 네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사돈댁을 살려주세요. 제발. 네가 죽인 거잖아. 이 살인자야. 민정이 목청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담당 간호사 박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우시네요. 이건 뭔 일입니까? 이 며느리가 사돈에게 독을 타서 이 지경이 됐어요. 민정이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독을 탔다고요? 생강차에 이상한 약을 넣어서 일부러.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유진이 절규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수진이 다른 간호사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원한이 있어서 독을 탔대요. 소문이 병원 안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유진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태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은 어떠세요? 내 아내가 죽이려고 했어. 민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유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아, 정말 그런 거야? 아니야. 시어머니 신장에 좋다는 약재를. 결과가 이런데 무슨 소용이야. 태수가 고개를 돌려 유진을 외면했습니다. 유진이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태수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사장님, 부인이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태수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관련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어요. 젠장. 태수가 핸드폰을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날아왔어요. 신뢰할 수 없는 회사와는 일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집에 돌아와 유진에게 소리쳤어요. 다 끝났어. 회사가 망했다고. 여보, 제가 증명할 수 있어. 약재 구입 기록이랑 어머니 진단서가. 유진이 서류를 내밀었지만 태수가 손으로 쳐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퍼진걸.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고 종이를 주워 모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 지겹다고. 태수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거실에 혼자 남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민정이 거실로 나와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어머니.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내 때문에 사돈도 죽어가고 아들 사업도 망했어. 민정이 유진의 짐을 현관에 내던졌습니다. 유진이 가방을 끌고 문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민정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진이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어요. 유진이 모텔방에 앉아 핸드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악플로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독살하려다 사돈 죽인 사건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요 불효 며느리의 끈유진이 핸드폰을 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텔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한 탓에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유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문을 열자 태수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었어요. 태수야. 유진아. 태수가 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정말 다 끝났다고. 무슨 말이야? 유진이 태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감싸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부도났어. 완전히 망했다고. 설마. 거래처들이 다 등을 돌렸어. 투자금도 다 회수해 간다고 하고. 태수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유진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무슨 돈으로? 어머니 집도 담보로 잡혔어. 태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집까지, 대출 보증까지 서셨거든.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태수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유진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김태수입니다. 어머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태수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핸드폰을 주워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지금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중입니다. 가족분들 빨리 와주세요. 유진과 태수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어요. 장모님도 죽어가고 어머니도.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야? 진정해. 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정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은 언제 돌아오나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진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민정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 유진이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태수는 회사 정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어요. 이틀 후 민정이 깨어났습니다. 유진이 물컵을 들고 다가갔어요. 어머니, 물 드실래요? 민정이 유진을 보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왜 여기 있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네가 한 짓을 보라고 온 거야?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이제 내 손으로 네가 뿌린 독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민정이 이를 갈며 절규했습니다. 유진이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민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602호 환자분이 503호분을 찾으신대요. 503호요? 네, 수키 씨요. 일반 병실로 옮기셨거든요. 유진이 수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수키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유진아, 많이 힘들었지? 수키가 유진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사돈 어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그래서 사돈댁을 여기로 불렀어. 이야기할 게 있거든. 수키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너는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사돈댁과 단둘이 얘기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유진이 복도로 나가자 민정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뭔 할 말이 있다고? 안으로 들어와. 수키가 민정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30년 전 일 기억해? 수키가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정이 사진을 받아보며 얼굴이 변했어요. 이건 내 아버지 공장 화재 때야. 사진 속에는 젊은 민정이 공장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얼굴이 그을린 여공이 민정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야. 그때 널 구해낸 사람. 수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이 사진을 부여잡고 몸을 떨었어요. 말도 안 돼. 화학약품 저장고에 갇혀있던 너를 끌고 나왔어. 그 과정에서 나도 약품에 노출됐고, 수키가 자신의 복부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위장이 망가졌어.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도 생겼고, 민정이 사진을 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공포와 혼란이 되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평생 찾던 은인이 내 며느리가 선의로 준 약 때문에 다시 고생했지만 원망하지 않아. 수키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이 모든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사돈댁. 아니, 은희님. 민정이 수키의 손을 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품고 살아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유진이를 미워하지 마. 그 애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민정이 수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키가 민정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어요. 이제 됐어. 가족들 다시 하나로 뭉쳐야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고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 로비에 민정, 태수, 유진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손에 오래된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태수와 유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30년 전에 내가 공장 화재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장모님 덕분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이 사진을 태수에게 건넸어요. 이 사람이 장모님이야. 그때 나를 구해주신 분이고. 태수가 사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도 옆에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럼 어머니가 평생 찾으셨던 은인이 내 어머니였어.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은인을 의심하고 미워했어. 민정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유진아. 민정이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 순수한 마음을 몰라봤고 은인의 딸을 괴롭혔어. 민정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유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정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용서해줘. 정말 미안했어. 민정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유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어머니를 놀라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태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 같네. 며칠 후 수키가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짐을 들어주며 물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태수야, 너 사업은 어떻게 할 거니? 글쎄요. 아직 방법을 못 찾겠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수키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분한테 연락해봐. 누구신데요? 예전에 나를 치료해 주신 의사분이야. 지금은 친환경 사업 쪽에서 일하고 계셔. 수키가 명함을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태수가 명함을 받아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친환경 사업이요? 폐자재 재활용 사업이야. 요즘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대. 제가 그런 분야는 잘 몰라서. 처음엔 다들 몰라. 중요한 건 의지지. 수키가 태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태수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수가 명함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장모님이 소개해 주신 분한테 연락해 볼까 하는데. 해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민정이 태수를 격려했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도울 게 있으면 뭐든 할게. 고마워. 태수가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의외로 좋은 반응이었어요. 정부 지원 사업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 자금이 필요해. 태수가 집에 돌아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이 방에서 보석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다 팔자. 유진아, 이건 내 예물인데. 지금이 언제라고 예물이 중요해?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도 자신의 방에서 통장을 가져왔어요. 내 적금도 있어. 어머니까지.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민정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감동받아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사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진이 컴퓨터 앞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유진아, 디자인 정말 잘하네. 민정이 유진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깔끔한 레이아웃이 눈에 띄었어요. 대학 때 디자인 전공이었거든요. 그런 줄 몰랐네. 정말 대단해. 민정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태수가 밤늦게까지 사업 관련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유진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걱정했습니다. 태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몇 달 후 입찰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표 났다? 태수가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됐어. 우리가 선정됐어. 정말요? 유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정도 벌떡 일어나 기뻐했어요. 장모님께 연락드려야겠어. 태수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에 겨워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새 시작이네. 민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예전에 유진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오해였다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유진이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호텔 최고급 연회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업 성공 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태수가 턱시도를 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1년 전에 초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진이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 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감탄했습니다.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너무 과한 건 아니야? 전혀. 오늘 주인공이니까. 민정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석함을 들고 있었어요. 유진아, 이리 와봐. 민정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이 다가가자 민정이 보석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집 갑오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지. 정중하게 목걸이를 유진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유진이 감격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우리 며느리 다 됐네. 민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이 감사의 눈물을 글썽이며 민정을 안아주었어요. 파티가 시작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에 유진을 비난했던 친척들과 지인들도 와 있었어요. 태수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1년 전 저희 가족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건 태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장모님의 헌신 덕분입니다.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 유진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며느리 유진이는 우리 집안의 행운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정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어요. 과거에 제가 오해로 인해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정이 유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놀라서 일어나 민정을 부축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이 감격해서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어요. 모두 가족의 사랑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객들 중 한 명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며느리시네요. 부럽습니다. 처음에 오해했던 게 정말 죄송해요. 과거에 유진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너그럽게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파티가 끝난 후 민정과 유진이 호텔 라운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꿈 같아. 유진이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처음에 생강차 사건 생각나? 어머니,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었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유진이 거실에서 아들 민준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회사 정말 잘 되는 거야? 그럼. 아빠가 열심히 하시니까. 유진이 아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정이 주방에서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생강차였어요. 유진아, 차 한잔 할래? 네, 어머니. 유진이 민준이 손을 잡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세대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할머니, 이 차 달아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손자를 안아주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제일 달아. 태수가 출근하기 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정이야. 응, 우리 정말 행복해. 유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회사 일은 어때? 민정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태수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따냈어. 앞으로가 더 기대돼. 조심해서 다녀와. 유진이 태수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유진이 창가에 앉아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꿈꾸던 가정을 이뤘구나. 유진이 혼잣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목걸이를 비춰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민정이 유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야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챕터 6 시련의 재림. 축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새벽 유진이 민준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민준아, 어디가 아파? 엄마, 토할 것 같아요.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체온계를 가져와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 유진이 태수를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나 민준을 살펴봤어요. 병원에 가자. 태수가 민준을 안고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유진이 조수석에서 계속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엄마, 어지러워요. 민준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민준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의가 부모를 따로 불렀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 질환이에요. 유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힘들고 해외 병원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최소 10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태수가 벽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집에 돌아온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복이 없어서 손자까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유진이 민정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자금을 써야겠어. 태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며 바라봤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아이가 먼저야. 일단 치료부터 하고. 하지만 그럼 직원들은? 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습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태수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연락해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습니다. 아들분이. 네, 치료받고 있어요. 그럼 회사 운영이 어려우시겠네요. 투자금 회수를. 태수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 끝났어. 태수가 집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면 안 돼. 무슨 돈으로? 투자자들이 다 발을 빼잖아. 민정이 자신의 방에서 통장들을 꺼내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써. 어머니, 이건 어머니 생활비인데. 손자가 먼저야. 하지만 모든 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유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유진이 핸드폰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우리도 힘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 어때? 담보로 잡힐 게 없어.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유진이 병원으로 달려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요. 곧 나을 거야. 엄마가 꼭 고쳐줄게. 유진이 민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수키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수키가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우리 민준이.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소식 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수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이랑 모든 재산을 정리할 거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키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수키가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 병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명이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챕터 6 실현의 재림. 축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새벽 유진이 민준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민준아, 어디가 아파? 엄마, 토할 것 같아요.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체온계를 가져와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 유진이 태수를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나 민준을 살펴봤어요. 병원에 가자. 태수가 민준을 안고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유진이 조수석에서 계속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엄마, 어지러워요. 민준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민준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의가 부모를 따로 불렀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 질환이에요. 유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힘들고 해외 병원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최소 10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태수가 벽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집에 돌아온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복이 없어서 손자까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유진이 민정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자금을 써야겠어. 태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들며 바라봤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아이가 먼저야. 일단 치료부터 하고. 하지만 그럼 직원들은? 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습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태수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연락해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습니다. 아들분이. 네, 치료받고 있어요. 그럼 회사 운영이 어려우시겠네요. 투자금 회수를. 태수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 끝났어. 태수가 집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면 안 돼. 무슨 돈으로? 투자자들이 다 발을 빼잖아. 민정이 자신의 방에서 통장들을 꺼내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써. 어머니, 이건 어머니 생활비인데. 손자가 먼저야. 하지만 모든 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유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유진이 핸드폰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우리도 힘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 어때? 담보로 잡힐 게 없어.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유진이 병원으로 달려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요. 곧 나을 거야. 엄마가 꼭 고쳐줄게. 유진이 민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수키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수키가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우리 민준이.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소식 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수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이랑 모든 재산을 정리할 거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키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수키가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 병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명이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민정과 수키가 손을 맞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민준과 유진,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와 민정을 안았습니다. 민정이 손자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다 나았구나. 수키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민준을 품에 안았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포옹을 나눴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태수가 두 어머니께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로 뭉친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 완성이네.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다섯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던 공항 사람들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어요. 몇 달 후 민정과 수키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사돈댁이 아니라 진짜 자매 같아. 수키가 민정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맞아. 이제 진짜 가족이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태수는 큰 회사 대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차렸습니다. 친환경 재활용 사업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돈은 적게 벌어도 마음이 편해. 태수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가족이 건강한 게 최고야. 유진은 희귀병 아이들을 돕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유진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봉사를 받는 어머니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함께 이겨내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온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민준이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모두 행복해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유진이 돗자리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옆에 앉아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냈으니까. 태수가 민준과 공놀이를 하고 수키는 그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유진이 주방에서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문턱에 기대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유진아,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끝나요. 유진이 생강차와 함께 영양제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민정의 신장 건강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건 뭐야? 어머니 몸에 좋은 영양제예요. 따로 드세요. 유진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보며 민정이 뭉클해했습니다. 이제는 의심 대신 감사함만 느껴졌어요. 거실로 나와 함께 생강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맛있다. 민정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나도 그래. 네가 있어서 행복해. 테이블 위에는 유진이 만든 생강꽃 모양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게 뭐야? 민정이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유진이 액자를 들어 보여줬어요. 오해는 높고 사랑만 깊어지다. 누가 써준 거야? 제가 직접 썼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 같아서요. 민정이 액자를 받아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한 줄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맞아. 우리가 겪은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네. 민준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만든 차 정말 맛있어요. 그럼 엄마가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만드셨거든. 민정이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유진도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태수가 늦게 들어와 가족들과 합류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다들 행복해 보이네. 그냥 우리가 함께 있어서 행복해. 유진이 남편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태수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 최고야. 수키가 거실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민정이 생강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들 때문에 더 단단해졌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생강차 사건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결국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5가족이 함께 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유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생강차 한 잔으로 시작된 오해가 어떻게 진정한 가족애로 변해갔는지 보셨나요? 민정과 유진의 갈등, 태수의 좌절, 그리고 민준의 시련까지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은 더욱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30년 전 수키의 숭고한 희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운명적 인연을 완성시켰죠. 이제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의심 대신 사랑만이 담긴 따뜻한 생강차가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